나는 설탕 없이 살기로 했다. 니콜 모브레이. 젊은 여성이 몸이 뚱뚱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기자로 아주 상쾌한 명랑한 모습인데요. 저설탕 레시피 제6장에서 쉽고 맛있고 몸에 100% 좋은 저설탕 건강 음식 레시피. 이제 먹을 수 없는 걸 알았으니 먹을 수 있는 것도 알면 도움이 되겠지. 설탕 없이도 세상에 먹을 게 아주 많다. 박탈감을 느낄 일은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갈 일이 없다. 당연히 빵 만들기 얘기는 아니다. 채소를 곁들인 생선, 닭고기나 스테이크, 샐러드, 현미나 다른 잡곡류는 다 괜찮다. 즐겁게 이것저것 시험해보면서 형편이 닿는 한에서 제일 좋은 재료로 질 좋고 신선한 것들이 잔뜩 들어간 수프나 샐러드를 만들어보자. 건강요리책은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서 가끔은 고르기가 힘들 정도다. 나는 절실하게 감을 잡고 싶은 마음에 내 개인 트레이너이자 공인 영양사인 홀리 파넷에게 관심이 갈만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 레시피와 요령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우리는 홀리가 진짜 좋아하는 몇 가지 레시피를 여기 실었다. 쉽고 맛있고 몸에 100% 좋다. 손님을 초대할 경우에도 유용하다. 아침 식사는 매일 치아시드 믹스.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하고 재료는 통메빌, 치아시드, 무가당, 아몬드, 라즈베리아, 시나몬. 전날 밤에 통메밀을 담아서 이런 것들은 여자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통메밀 붓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단백질 팬케이크, 오트밀, 코티지, 달걀. 단 것이 없는 것들을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코코넛 포리지. 나는 포리지를 좋아한다. 속 든든하고 따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고, 팬케이크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만족하는 농도로 만들려면 분량을 조절해가면서 시험을 해야 한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가 들어 포리지와 훌륭한 조합이 된다. 오트밀, 물, 아마씨, 코코넛 밀크, 코코넛 오일,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도 했네요. 술안을 곁들인 페스토, 퀴노아, 케일. 주말이면은 크로와상과 잼을 곁들인 거한 아침 식사가 그리워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퀴노아 등등등 이렇게 달걀을 통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초비, 다진 마늘, 호박씨, 설탕이 안 들어가고 다양하게 구운 닭고기, 이런 것들, 다진 것들, 만드는 방법들이 레시피가 간식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있군요. 고구마 단백질바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다양하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식당을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디 필요한 루꼴라, 가지, 레드페퍼 이런 뭐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집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검은콩 브라우니, 초콜릿 등등을 넣고 이렇게 만든 초콜릿 무스, 아보카도 스타일. 실장에서 생활 속에서의 저설탕의 실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2년째이니 내가 저설탕 생활을 쉽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틀렸다. 즐길만은 하지만 쉽지는 않다. 나는 단맛에 길들여져 자랐다. 혼자 살면서 내 스스로 장을 봐서 차려 먹은 지 15년이 넘었는데 설탕을 끊기 전까지 그때도 하루 여러 번 단 음식을 먹었다. 2년 끊어봤자 거기에 비하면 바다의 물 한 방울 격이다. 늘 포기하는 건 쉽다. 다이어트나 규칙적인 운동, 금연을 시도해
봤다면 알겠지만은 어려움은 변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하는 데 있다. 하지만 지속해 나가면 몇 주 안에 삶을 즐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직접 겪어봤기에 잘한다. 나는 천사가 아니다. 오히려 내 가족과 전 남자친구들은 내 고집이 엄청나다고 입을 모을 것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이 손들 때까지 논쟁을 한다. 토론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하며 치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고집이 좋은 점도 있다. 굳은 의지력이 생긴 것이다. 2012년 6월 저설탕 생활을 시작한 이래 나는 설탕 의존증이 지지 않겠다고 단들이 마음먹었다. 완전히 무너진 적은 없지만 가끔은 좀 거하게 먹은 날도 있기는 하다. 이렇게 작업 중에 스케줄은 풍년 아니면 가뭄이다.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나가다가 수많은 프로젝트가 몰려와서 한 주에 5개의 마감을 해야 했다. 그 와중에 연애 스트레스도 겪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연애에 좀 더 노력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멀어져 가게 둘 것인가의 기로였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에 번잡하고 으스스하고 짓눌린 느낌이었다. 그래서 KT와 함께 머리를 하고 노팅힐에서 있는 근사한 곳에 가서 한잔 하기로 진작에 약속해둔 토요일이 되자 나는 시험에 들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헤어 살롱에서는 KT가 내게 칵테일을 권했다. KT는 샴페인 한 잔을 받았고 나는 처음에는 물을 부탁했다. 하지만 머리 하는데 시간이 길어져 가자 화이트 러시안 칵테일을 좋아했다. 보드카, 칼라, 칵테일 등등등등 황홀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확 무너지지는 않죠. 이미 머리에 그만큼 설탕이 안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또 결국 통제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예전의 생활 방식도 딱 그랬다. 그래서 일어서기로 결심을 했다. 집에 돌아와서 조금 들뜬 기분으로 소파에 앉으니 오후 8시쯤 내 의지력이 시험당하는 또 다른 상황은 서섹스의 부모님 집에 갈 때다. 부모님은 내가 2살 때부터 줄곧 옆에 나란히 세운 근사한 주택에 살고 계신다. 내게 있어 우리 집은 그것뿐이다. 비록 부모님이 진작 내 폴잼홀 너바나 포스터를 몽땅 띄어 재활용해 넣어버렸고 바람 숭숭 드는 바다에는 카펫을 깔았지만 다른 것은 똑같아. 아버지가 화내실 만도 한 게 방에는 아직도 옷장 2개 가득 내가 10대 시절 입던 근사한 반티지 옷들과 9살 때 사촌 언니 앨리슨의 결혼식에서 입었던 로라 애슐리 신부 들러리 드레스가 고스란히 있었다. 16살의 나는 옷장문을 스프레이로 칠하고 당시 빠져있던 밴드 이름 슈가 베이비를 검은 아이라이너 펜슬로 써놓았다. 아직 다 그대로다. 자연스럽게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방에 있다 보면 같은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든다. 정신을 차려보면 탄산 음료를 두는 찬장을 어느새 아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모님은 주말 오후 3시쯤이나 저녁에 TV 볼 때 주식기통을 내오곤 하신다. 거의 언제나 집 안 어디에인가 초콜릿이나 빵 또는 케이크가 있기 마련이고 대형 땅콩과 견과류, 건과일 봉지도 있었다. 식사 때마다 디저트도 딸리고 나온다. 우리 엄마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자상하신 분이지만 여러 번 설명드렸음에도 저설탕 식단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내가 집에 갈 때마다 거의 늘 아침 식사로 설탕이 빈 시리얼이나 그래놀라를 주신다. 엄마 차에 같이 타게 되면 글로브 박스에서 설탕을 꺼내 권하기도 한다. 네가 설탕을 끄는 건 아는데 크리스마스 케이크 한 조각 안 먹을래? 2년째 크리스마스마다 받는 질문이다. 괜찮아요. 엄마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 크리스마스 푸딩 작은 쪽은 어때? 맛있어. 그리고 정말 이제 과일만 들은 건데 거의 아니면 민스파이. 괜찮아요. 엄마는 얼굴을 찌푸린다. 2번씩이나 2년씩이나 저설탕 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가끔 힘들 때가 있고 특히 일상 패턴에서 벗어났을 때는 더욱 그렇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렇게 신체적인 설탕 역시 어마어마하게 끊기 힘들다. 신체적인 금단 증상도 고달프지만 그래도 그건 단기적이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연결은 더 한참 지속된다. 무엇보다 최악은 설탕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에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탄수화물 섭취와 우리의 행복감 사이에는 도파민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해요. 도파민 공급은 우리가 설탕을 끊었을 때 그리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나는 이안의 이 말을 듣고 다시 물었다. 만약에 내가 케이를 맛있는 군것질로 알고 컸다면 예전에 내가 골라당기 사탕 한 봉지를 먹을 때 느꼈던 반응과 기분을 케일에서도 느꼈을까요? 신체는 탄수화물을 먹을 때 생화학적인 도파민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케일이 어떤 보상 음식이라고 믿게끔 키워졌다면 그걸 먹을 때 약간의 도파민이 뇌에서 분비되겠지요. 나는 부디즘의 린 멀린스에게 설탕을 끊었던 모든 사람이 힘들어했는지 물었다. 설탕 줄이기는 가장 힘든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술에 든 설탕은 사실 상당히 끊기가 쉽죠.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술을 마시니 대부분은 그냥 끊든가 말든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고급 와인 한 잔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에게 그게 해롭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건강상의 이점도 있죠. 그러나 전체 과정을 느리게 만드니 도움은 되지 않겠죠. 매일 밤 와인 한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 중간 정도 드라이한 와인에는 한 잔당 0.5에서 2g 설탕이 있다. 너무 피곤하게 하고 재생이나 근육 형성 성장을 저해하며 젊음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죠. 설탕은 신체를 빨리 노화시켜요. 아무도 이런 결과를 바라지는 않죠. 이럴 수가 정말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식이요법과 이에 맞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훌륭한 조언을 해주었다. 우리 고객 중에 다수가 거래처와 와인을 마시며 식사를 해야 하는 어느 정도 술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내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저설탕 생활은 정말로 전반적인 생활 방식이 변하니까요. 일 관련 저녁 모임이 많은 고객에게는 아침 미팅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죠. 아침에 달걀 요리에 곁들여 위스키를 마시는 건 남들이 눈살 찌푸릴 일이니까요. 아침과 점심이 저녁 모임보다 안전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동료 집단으로부터 꽤 자주 압박을 받는다면 차를 몰고 나가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팽오 쇼콜라를 먹고 커다란 라떼를 마시며 출근해도 살 하나 찌지 않거나 엄청난 피곤이나 짜증 따위는 하나도 모른다는 듯이 늘 건강해 보이는 날씬한 친구들과 나는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 나는 절대 그러고도 날씬한 여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설탕은 나와 맞지 않다. 사실 누구와도 진짜 맞지는 않는다. 다만 내게는 영향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뿐이다. 리도 직접 설탕의 부정적인 면을 겪은 바 있다. 여러 해 축구 선수로 뛰면서 늘 건강에 신경 써온 나는 과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놀러 나가서 술 마시고 다음날 아침 멀쩡히 일어나 축구를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주말이면 조금씩 마셨는데 내 몸에 안 맞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종일 누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럼 어느새 월요일이 되고 다시 운동하러 나가요. 나는 쉬는 시간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지라 짜증이 났죠. 술이 나한테 안 맞는구나 하고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친구들과 놀러 나갈 때는 방식을 바꿨어요. 이렇게 다양한 친구의 사귐 속에서 이렇게 겪는 어려움들 같은 것을 썼네요. 저녁 식사 모임 같은 것에는 설탕을 안 먹어요 하고 이렇게 한다면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하는 건데요. 초대해진 집주인을 위한 와인이나 꽃과 함께 나는 늘 내 몫의 탄산수 한 병을 챙겨간다. 가끔 여유가 있거나 집주인이 디저트를 많이 먹는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치즈와 귀리 비스킷을 가져가서 그들이 디저트 시간에 차려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엄청 후한 사람처럼 보일 뿐 아니라 남들이 진득한 초콜릿 타르트 케이크를 간단하게 먹는 사이 당신 혼자 접시에 아무
그것도 없이 앉아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뭐 좀 들고 가서 먹자 이 말이죠. 여행할 때 솔직히 말해서 여행 중에 저설탕 식단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속도로 휴게소만 여행자에게 정크푸드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 일제히 런던 빅토리아 역에서 기차를 탔다. 크리스티 크림, 토너, 컵케이크, 초콜릿, 무게 단위로 담합하는 사탕, 샌드위치, 버거킹, 맥도날드, 스시, 커피 이 상상일 것이다. 어디 한 군데 이상적인 것이 없었다. 결국 길 건너 프리타 망제 매장을 찾아가 거기서 파는 맛있는 케일칩을 샀다. 이 케일칩은 강력 추천이다. 지금까지 최악의 여행 동반자는 각종 초콜릿, 사탕, 감자칩, 미니 사이즈 케이크, 탄산음료, 비스킷바 등을 갖춘 신문 가판대였다. 몇 군데는 가미를 않는 견과류도 팔겠지만은 나는 그전 가게는 피하는 편이다. 아침에 신문만 사러 가도 반값 판매 중인 예쁜 은박 포장지에 쌓인 설탕 폭탄 초콜릿에 저절로 손이 간다. 공항도 크게 나을 바가 없다. 출장이나 휴가 여행으로 공항에 꽤 자주 가는데 저설탕 생활을 하든 안 하든 비행기에서 술을 마시는 건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나는 고생 끝에 비행기에서의 술 한 잔은 지상에서의 석잔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 번은 뉴욕행 비행기에서 아주 잘생긴 암벽 등반가와 함께 즐겁게 몇 잔 마셔 꽤 알딸딸하게 취했는데 입국 심사대에 들었을 때쯤에 완전 죽을 맛이었다. 요즘에는 생주스인 경우에는 스파이시 토마토 주스, 그렇지 않다면 탄산수를 택한다. 일부러 면세점에서 물 몇 리터를 사 들고 간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참 아이들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아이들 있을 때는 이 문제는 내가 따로 책 한 권을 내도 쓸 것이 많다. 기존의 어린이용 포장식품은 설탕이나 감미료 범벅이라 당연히 좋지 않다. 유일한 대안책은 당신 목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음식을 아이에게 주고 조부모나 남들이 주는 시판병, 주스 등의 달콤한 군것질거리는 서서히 줄여나간다. 나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금기 음식이 있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조카인 6살 밀리와 1살 마틸다 주위에서는 상당히 조심한다. 그래도 밀리가 사람들에게 설탕은 몸에 좋지 않아서 이모는 잘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엄마나 동생에게 설명하는 걸 들은 게 분명하다.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지만은 어린아이에게 음식에 대한 내 의견을 주입하는 것이 현명한지 확신할 수 없기에 조카들 주위에서는 언급을 삼가려고 애쓴다. 이렇게 휴가 때는 많은 이들에게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건 역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다른 데서 유기농 샐러드 도시 뉴욕은 쉽다. 평소 구운 생선 샐러드와 밥을 먹는 지중해에서도 휴가도 마찬가지다. 많은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직장에서의 점심은 런던이나 대도시에서 살면은 메뉴 선택폭이 넓은 편이다. 구내 식당, 샐러드와 샌드위치 체인점, 작은 개인 식당이나 건강식품점의 간이 식당 등등. 하지만 소도시나 교회라면 어떨까? 샌드위치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면 요즘은 스펠트, 밀, 호밀, 아마란스 등등등 아보카도, 비트, 후무스. 자, 간식으로 내가 직장 서랍에 꼭 넣어두는 물건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시나몬 가루병이다. 커피에 든 포리지나 플레인 요거트에 뿌리든 뭔가 천년인 맛의 자극을 필요할 때 있으면 좋다. 물론 견과류도 마찬가지다. 등등등등. 외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스를 외식은 소스가 있는 것은 피한다. 빵, 바구니를 멀리한다. 디저트는 금지한다. 와인도 거리를 멀리 둔다. 몇몇 요리는 다른 것들보다도 좀 더 저설탕 음식이 있다라는 건데요. 생선 전문 식당, 버거 가게, 아시아 식당은 살짝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소스를 거의 안 넣은 요리는 괜찮지만 상당수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음식은 제법 달콤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인도 요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통 건강에 크게 좋지는 않다. 지방, 색소, 첨가제가 많기 때문에 주 요리는 치킨, 타카, 일식당에서는 꽤 여러 선택이 있으나 스시는 최악이다. 가능하다면 생선회를 시키고
현미밥을 곁들인다. 이탈리아 요리인 피자, 파스타, 흰쌀밥 등은 GI 지수가 높은데 이는 체내에서 빨리 당으로 변환한다는 뜻이기에 좋지가 않다. 배달이나 포장 요리가 좋지 않으면 다들 알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술자리는 될 수 있으면 멀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유토도 친구를 사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기는 이렇게 해서 참 깜깜하게 기자 생활도 하면서 또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만들어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큰 결심을 말하기는 쉬워도 실행은 어려운 스트레스 낮추기다. 스트레스와 설탕은 관련성이 높다. 앞서 설탕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지만은 또한 중압감을 느낄 때 우리 몸은 생화학적으로 설탕을 갈망하게 된다. 특히 몸 중심 부분에 살이 찌는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그렇지 않은가? 이 대목은 당신과 관련이 있으니 꼭 읽어야 한다. 앞서 홀리가 설명했듯이 복부 주변에 지방이 쌓이는 주요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때문이다. 수백만 년 전 우리 몸은 위험에 아주 빠르게 대응하도록 만들어졌고 오늘날도 이것을 투쟁 도주 반응이라고 부른다. 뇌는 스트레스 신호를 받으면 몸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아드레날린과 콜티졸을 분비시킨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에너지가 용솟음쳐 저장된 지방에서 나온 글루코스에 처해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옛날에는 이 덕분에 사자나 곰을 따돌렸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에너지가 치솟는 위험이 임박한 마감, 엄청난 전기요금, 교통체증 등등 스트레스는 엄청나지만 거의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말이다. 그럼 이 여분의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분비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은 흑이다. 우리는 힘을 쏟고 난 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원하게끔 진화했기에 고열량식품인 절단과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다들 알 것이다. 스트레스는 좋지가 않다. 스트레스. 또 설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설탕이 또 가져가면 이것은 또 스트레스 남으니까요. 자, 나는 혼자서 집 대출금을 갚고 있다. 부잣집 자식도 아니며 유일한 수입원은 내가 버는 돈뿐이다. 그래서 다행히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꼭 사직처럼 어마어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설탕 식단이 꼭 심식하거나 가혹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사실 약간은 사치스러운 포상도 된다. 술을 진탕 마시고 해로운 음식을 잔뜩 먹는 사람들이 뭔가 멋지다거나 그런 행동이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다. 여러 전문가가 이미 설탕 산업을 담배 산업에 비유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살펴보라. 사무실, 공공건물, 대중교통에서의 흡연 금지는 물론이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경우에 본인 자가용 내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제 흡연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도 생각한다. 몇 년이 지나면 설탕이 잔뜩 든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8장에서 저설탕 생활과 인간관계는 어떻게 이 책에서 설탕이 내 몸과 마음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설탕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 보라고 말했다. 설탕이 여기부터 내일부터 하겠습니다.